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한국사 강사 박선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한 학기 동안은 이런 숨은 역사 이야기가 있구나, 또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되겠구나 배워갈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내일을 보는 박쌤의 역사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삶이라는 문제에 역사라는 해답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그렇게 사라지나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나는 이 한 세상 정말 불행하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행복하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늘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이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역사는 거울이다. 자, 제가 지금 한자를 하나 썼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거울감자. 거울감. 그런데 역사를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한자? 이런 의아심,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자치통감,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예요. 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적어졌던 명심보감, 또 조선 초에 써졌던 동국통감, 이런 역사서의 이름이거든요. 자치통감이라던가 명심보감, 동국통감, 이런 역사서의 이름에 뒤에 뭐가 붙었어요? 공통적으로? 그쵸, 바로 이 거울감자가 붙어있죠. 이 거울감자는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비춰주는 무엇과 같기 때문에 바로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내가 이거 알았어, 그래서 너 이거 몰랐지?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역사의 기능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많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죠.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바로 대왕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역사를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누구나 다 아는 세종 이야기를 가지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런 대왕 세종과 더불어서 인간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박쌤의 역사 돋보기. 역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위인, 이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이었나. 잠깐 여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지역 갈등도 있고요, 성별 간의 갈등도 많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정치적인 진영 간의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념도 많이 갈리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뭐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되게 동경하고 그 제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그런 그 초강국, 그 미국의 환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죠. 근데 이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나 뭐 경상전라 뭐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왕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님의 어진이죠. 어진이기 때문에 어진이 뜻이 뭘까요? 어진은 왕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의 의사를 갖다가 어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어진은 왕의 초상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뭔가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지우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광화문 사거리에 바로 세종대왕님 손이죠. 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데 자, 한쪽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훈민정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의 기초가 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죠. 자, 이런 대왕 세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왕 세종대왕님을 뭐 어진이나 광화문 사거리 어떤 동상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자주 보고 또 자주 보고 싶고 항상 갖고 싶고 하는 또 그게 뭐냐? 바로 만원권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님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세종대왕님의 모습 정말 인자하시죠. 또 귓볼도 보니까 자 블루투스로 귓볼도 와 인자하시고 되게 보고만 있어도 근엄하시고 자애롭고 인자하신 모습이죠. 잠깐 이 만원권을 살펴보자면 세종대왕님 어진 뒤에 보면 이 병풍이 있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항상 왕의 그 보좌 뒤에 항상 이런 병풍이 둘러졌는데 이 병풍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일월오봉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월 오봉도. 해와 달이 있죠. 1월 그리고 봉우리가 5개 있는 그림. 1월 오봉도가 바로 왕의 보좌에 있죠. 왕만이 이 병풍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지우고요. 자, 보면 또 뭐라고 써졌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뭐래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용비어천가에 나와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구절을 바로 이 만원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만원권의 전면이고 후면의 모습은 제가 안 해놨네요. 후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만원권이 지금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문 망원경이 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님 때, 또 하나는 보문산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대 망원경, 천체 망원경.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있냐면 또 별자리를 보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하늘의 어떤 이치, 하늘의 뜻을 숭상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얼핏 보여드렸죠.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익히 그동안 봤던 세종대왕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실록이라든가 어떤 사료를 통해서 본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그린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까 봤던 모습과는 다르죠. 네, 굉장히 후덕하시고 후덕하다 못해 비대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세종대왕님은 굉장히 육식을 즐겨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육선을 가장 많이 즐긴 왕으로 나와 있어요. 육선이라고 하면 육고기와 생선 등 그런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육식 매니아, 고기 매니아가 바로 세종대왕님이었어요. 근데 세종대왕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책 읽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독서광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세자의 책봉 되기 전에 그냥 왕자 시절에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아들들을 딱 보는데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아버지 자신인 태종 이방원을 닮아서 말타기도 좋아하고 활 쏘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호방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을 봤더니 충녕대군, 당시에 세종대왕님이 왕자 시절의 이름이 충녕대군이에요. 이 충녕대군 이도는 항상 보면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지? 대견하기도 하면서 기특하기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충녕대군 이도가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아프면 좀 안정을 취하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맨날 알아서 공부해요. 알아서 책 보고 알아서 막 이렇게 막 독후감도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보면 대견하죠. 너무너무 기특하죠. 그쵸? 그런데 이게 왜 과유불급이라고 이 좀 아프면 좀 쉬어가면서 좀 안정도 취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픈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시들을 시켜서 그 방에 있는 책을 다 빼가게 했죠. 다 빼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이렇게 단출하는 그 과정에서 책 한 권이 딱 떨어진 거예요. 병풍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세종대왕님은 밤새, 그것도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서 그걸 읽고 책 표지가 다 해질 정도로 그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었다. 자,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육식을 즐기는 육식 매니아다. 두 번째는 엄청난 독서광이다. 그럼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 부족.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사냥터에 갈 때 이 셋째 아들을 늘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라도 뭐 하려고? 운동을 시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걸 싫어했어. 그러면 운동하지 않고 고기만 즐겨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에 근거해서 아마도 세종대왕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린 얼굴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비대한 세종대왕님의 어진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한 10분간 여러분께 15분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업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세종대왕께서는 완벽하시고 뭐 치리와 통치도 잘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좀 아픈 부분,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어떤 외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이 세종대왕님 때는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 때는 정말 조선의 어떤 르네상스 그런 부흥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세종대왕님은 아픔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부인이었던 소원왕후 심씨, 또 심씨와 관련된 그 처갓집, 장인, 장모, 또 이 처갓집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그 아들 때에서도 그렇고 그 며느리에서도 그렇고 되게 아픔과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그동안 잘 알고 계셨던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인간적인 세종대왕님의 어떤 면모를 다음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